자, 첫 번째. 박시영! 자, 박시영 대표가 사실은 청와대 출신이라는 거 아십니까?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담당했었어요. 아니, 모른단 말이야? 그 가라우로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박시영 TV도 좀 구독 좀 해주세요. 그 시절에 쌓은 실력 가지고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지방선거 얘기 잠깐만 해보죠. 예, 대선을 못 가져온 정당이 바로 이어지는 전국선거에서 이긴 역사가 사실은 없어요. 썰물이 밀물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선으로 이완된 뉴스 아예 보기 싫어하는 지지층을 취임 20일 후에 전부 다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건 어떤 비대위로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비대위 역할은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썰물에 다 떠내려가지는 않도록 버티게 해주는 거거든. 근데 이제 비대위가 그렇게 버티고 있던 지지층 막판에 기운 빠지게 하는 자책골 헤트트릭을 했지. 예. 비대위의 잘못은 그만큼이에요. 선거를 이기지 못한 책임이 아니라 버티는 이들 투표 의혹에 불 대신에 물을 쭈르륵 부어주었어. 그래서 이번 선거는 지도부 없이 지지층끼리 치른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문제의 핵심은 혁신이 부족한 게 아니라 리더십이 부재한 겁니다. 이재명은 그나마 그 불을 지펴보려고 자기 몸을 불살랐죠. 이재명 혼자서 그 꺼진 불을 다시 지피기엔 역부족이었다까지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재명 책임론 말하는 사람 중에 물 대신 불을 지펴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선거 이후에 가장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거봐 내가 뭘 했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과제는 건강하고 노련한 리더십을 세우는 건데 이제 최대 관건이 여기 이재명이 도전하느냐. 네. 도전하면 당선됩니다. 되는데 그러면 새 정부 1년 차에 당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대표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다음 대선까지 3년이나 남아있어요. 문재인 코스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 코스로 갔지 않느냐. 문재인 당대표 도전은 박근혜 3년 차에 한 겁니다. 그리고 4년 차에 총선을 치른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선이 있었던 겁니다. 상황이 달라요. 지금 당대표 도전이 이재명의 미래에 좋은 것인가? 좋은 점도 있어요. 대결 구도도 선명해지고 의사결정도 빨라지겠죠. 그리고 혁신의 이미지도 가져갈 수 있죠. 근데 대가도 따른다.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도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혼자 다 얘기하네? 한 주 쉬더니 할 얘기가 많아. 그리고 박지원 씨에게 정치를 계속 하고 싶어 하니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정치에는 신동이 없어요. 총수가 책 얘기하니까 안 어울린다. 책을- 유시민 장관 나와서 늘 혼냈잖아요. 책을 아예 안 읽는 건 괜찮습니다. 천천히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다. 아직 젊으니까. 박시영 대표, 이 정도 내가 얘기했으면 할 말도 별로 없을 텐데. 우상호 비대위가 잘할 거예요.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가 딱 남은 것 같아요. 하나는 큰 선거를 지게 되면 원인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원인 분석을 할 때 누구를 안 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되게 보면 반대쪽에 목소리를 낸 사람을 데려와요. 그분이 막 쓴소리 막 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또 당이 휘청거려요. 그대로 해서 이기는 정당을 못 봤어요, 내가. 네, 모든 걸 다 바꾸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안 되죠. 진짜 부족했던 게 뭔지를 잘 찾아내는 작업이 중요한데, 그래서 인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비대위 역할의 첫 번째고, 네 가지 원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누구든 평가를 해야 하고, 그다음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요. 대선 과정, 지방선거 과정 다 평가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관적 평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총수가 여론조사 꽃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기획하는 것 같아. 좀 심층적으로 우리 지지자들,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저 양반은 저 얘기 왜 하겠어? 그동안 여론조사 꽃과 무관하다고 계속 얘기해왔잖아. 끌려 들어왔어. 맞아. 아니, 출퇴근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단을 해야 한다. 주관적으로 뭐 몇몇 교수, 몇몇 의원들의 권위를 앞세워서 막 그럼 그 얘기를 내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좀 해볼게요. 여론조사 꽃 얘기를 잠깐 또 하자면, 여론조사 회사의 등록 요건이 있어요. 근데 지방선거 전까지는 그 요건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아무리 해도 발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등록 요건이 그래요. 출범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것이고, 지방선거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지금 세팅하고 있는데, 근데 다른 여론조사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여러 가지 접근을 하게 될 텐데, 한 가지만 미리 공개하면, 예를 들어서 ARS와 전화면접, 대체 뭐가 맞느냐, 오랜 세월 이야기가 많았죠. 여론조사 곳에서는 둘 다 합니다. 기법의 차이가 어떻게 결과를 바꾸는지, 혹은 바꾸지 않는지, 그걸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낼 것이고, 꽃만 할 수 있어, 꽃만. 응? 꽃이 막 피는 거야, 이제. 가장 첫 번째로 할 것은 선거가 없잖아요. 2년 동안. 전화면접이나 또는 ARS로 뭐 대통령 지지율 조사 이런 게 아니라 선거가 끝났잖아요.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를 지지층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조사하는 방법 중에 가장 깊이가 있는 게 FGI 조사라는 게 있어요. 예,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심층 면접 방식인데요. 이렇게 뭐 20대 남자 8명, 뭐 20대 여자 8명 이런 식으로 모아서 한 2시간 동안 심층적으로 대화를 해봅니다. 그러면 속에 있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을 지지했던 40대가 왜 투표를 안 했을까? 지방선거 때. 대선 때도 투표율이 상당히 낮았잖아요. 그럼 그 원인을 분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40대 이재명에 투표를 했던 사람이나 민주당 지지층을 모아놓고 투표 안 한 사람들 손 들어보라. 그럼 왜 그런지. 뭐 이런 것들 쭉 들어보면 그 속에 있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전화면접이든 ARS든 몇 분 만에 막 20개, 30개 질문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몇 시간씩 앉혀놓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얘기를 끌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연령별로, 성별로 네. 쭉 해보는 겁니다. 잘 안 하는 방식인데 돈이 많이 들거든. 이게 원래 이제 전략을 세우는 조사나 이렇게 심층 진단을 할 때는 양을 측정하는 거는 전화면접이나 ARS 양을 측정하는 게 있지만 마음을 측정한 정성에 대해서는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가장 대표적인 조사 방식이거든요. 그걸 해보겠다고 총수가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설계하는 중에 지금 세 번째가 평가 작업할 때는 적대의 언어를 걷어내야 돼요. 비판을 하더라도 동지의 언어로. 물론 본선 때 윤석열 지지하자고 깽판 친 사람들을 동지로 보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율이 있어야 돼, 기율이. 그러니까 해당 행위를 버젓이한 당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기율을 세우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토대로 당을 어떻게 혁신할 거냐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눌 문제는 많이 좁혀지는 것 같아요.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지금대로 가자. 두 번째는 김용민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처럼 아예 대의원제도 없애자. 없애고 권리당원 조금 높여서 50% 이상 가고 국민 여론조사 50% 이 두 가지만 딱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야 그래도 대의원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그걸 없애기는 너무 급한 거 아니야? 장경태 의원이 했던 혁신안이 대의원을 지금 45%에서 20% 비율을 확 낮추고
권리당원 40에서 45 올리고 일반당원 5,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10에서 30%까지 올리자. 세 그룹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당원은 올리자. 동의. 그다음에 대의원은 없애거나 줄이자. 그리고 국민 여론 좀 높일 필요는 있어요. 물론 뭐 역선택 문제는 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도 권리당원과 함께 높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특정 후보의 그 어떤 유불리로 해석을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당의 혁신위원회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권리당원 행사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이나 이런 식으로 완화해서 새롭게 들어온 분들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치열하게 좀 논쟁이 있을 거예요. 반대 측에서는 잘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당원과 여론조사 올리고 대의원을 낮추는 것은 개선할 필요도 있고요. 그 부분을 우리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담당할 텐데 많은 분들이 좀 지지도 해주시고 또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힘도 모아주시고 필요합니다. 예. 길게 얘기하면 다 편집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약간 불안했어, 중간에. 민주당의 지금 문제의 핵심은 리더십이 부재한 겁니다. 네. 이재명 의원이 도전하냐? 당대표에? 안 하느냐? 도전하죠.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도전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당선이 돼요. 당선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이재명 의원의 미래에 과연 좋기만 한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 중 하나가 어떤 시점에 어떻게 쓰일까. 그 지지층이 같이 고민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도 주변에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는 리더십 있는 사람을 유심히 보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매력적인 정당으로 황골탈퇴를 해야 할 텐데 또 윤석열 정권의 저 독주를 막아내려면 국민적 지지를 획득해야 하는데 그걸 이끌 수 있는 선장이 과연 있느냐. 이게 현실적 고민인 것 같아요. 자, 여론조사꽃이 첫 번째 내놓을 작품은 대선 결과,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FGI를 해보는 겁니다. 아주 심도 깊은. 단순히 수치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것이고 한참 설계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설계만 하고 빠진다고 했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본인이 인터뷰하고 있을 거예요. 뭐, 자, 가 이제. 뭐 사람도 뽑는다며. 아, 사람도 지금 뽑고 있습니다. 갈게 이제. 자, 잠깐만. 가.